서울 노원구에 있는 중계그린 아파트입니다. 지금 매매가를 시기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2021년 10월 22일에 똑같은 평수가 14층이 7억 2천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8일에는요 3층입니다. 14층도 아니에요. 3층이 6억 3천으로 떨어졌습니다. 6억 3천은 그래도 갖는 거죠. 그리고 2023년 작년 1월 24일에는 5억 3천, 6월까지도 5억 4천까지 이렇게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2월에는 4억 6천에 거래를 계약을 했거든요. 4억 6천에. 그런데 말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뭔가 이상해요. 4억 7,500입니다. 이게 6층하고 8층의 사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6층에 8층은 그렇게 뭐 큰 차이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제가 직접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집이 어느 방향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 길은 없으나 분명한 것은요. 12월보다가 1월에 거래한 가격이 많지는 않지만 약간 올랐다는 거예요. 약간 올랐다. 제가 여러분에게 서울 매매 수급 지수가 2주째 동결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동결돼서 가만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것과도 어떻게 생각하면 궤를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상한 조짐이에요. 아직까지는 이게 상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조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약간이지만 조짐이 있다는 거죠. 조짐이 있다. 조짐이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라는 겁니다. 거래는 안 일어나요. 뭐 거래는 여전히 말입니다. 지금 11월 달에는 2천도 깨졌습니다. 1840건 서울에서 아파트가 거래됐으니까 2,000건도 끊어졌고요. 역대 평균치 6,040건에 비하면 턱없이 적습니다. 12월에는 현재까지 1,442건이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낮은 수치예요. 거래는 안 되고 있습니다. 거래는 안 되고 있는데 거래는 절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거래는 절벽이지만 가격은 뭔가 약간이 꿈틀거린다? 뭐 이 정도 봐야 되나요? 물론 여기에 또 하나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니 서울 아파트 매물을 보면 매물이 지금 엄청 나오지 않느냐. 매물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 깎아주면 팔리는 거고 많이 안 깎아주면 안 팔리는 건데 조금 덜 깎였는데 급한 사람이 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상한 조짐이 약간씩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저는 시장을 볼 때요. 진짜 냉철하게 보려고 노력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시장을 볼 때 수치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것도 다 아실 거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시장은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작년 또 그 전년 2022년에 7.70%가 떨어지고요. 2023년에 2.18%가 떨어진 것 여기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닐까요? 지금 보시다시피 2년 연속 떨어졌잖아요. 2년 연속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진 곳에 가서는요. 평균 가격에 뭐 10%, 20%, 30%까지 떨어지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임장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지가 꽤나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장을 할 겁니다. 2022년에 연간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이 7.7% 마이너스예요. 2023년은 마이너스 1.8%고 뭔가 꿈틀거림 조짐 저는 당연히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2021년에 8.02%까지 올라가기도 했고요. 또 저 뒤로 가볼까요? 코로나19 이후로 가볼까요? 코로나19 이후로 가보면 2020년 3.01% 올라간 거 보이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어땠는지 보자. 2011년에 0.4% 떨어졌습니다.
2013년에 1.3%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주목을 하자. 그 말씀 제가 계속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졌고 2010년, 11년, 12년까지 집값이 떨어졌는데 그것도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2년 연속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4년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많이 오르지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폭락이나 폭등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요 분명히 급한 사람은 급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올해도. 저는 그 급매를 여러분들이 시장에 들어가서 무주택자라면 시가에 적어도 20% 30%가 떨어졌다면 사시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경우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이 결국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서울만 이런 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보면 말입니다. 2021년에 14.1%까지 올라갔던 집값이 2022년 7.56% 빠졌고요. 2023년 4.83% 빠졌습니다. 2년 연속 빠졌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이런 것은 찾아볼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뭔가 박스권 장세에 갇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매는 나올 거고요. 왜냐하면 매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급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급매를 살 수 있는 것, 또 경매시장에 가셔서 권리 분석을 끝낸 다음에 시세보다가 20, 30% 좀 많으면 40%까지 떨어져서 살 수 있다면 사는 것이 좋다.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시장은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시장의 변화가 아주 요동을 치고 있고요. 뭔가 살짝이지만 뭔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조금 있다. 꿈틀거리는 이게 진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12월 달에 똑같은 아파트가 6층이 4억 6천이었고요. 1월 9일에 4억 7,500 1,500만 원 더 비싸진 건데 이거는 여건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게 확실히 떨어지는 조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뭔가 변화가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은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뭔가 부동산 시장의 변화 조금씩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것도 시장을 많이 보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투자는 다를 수 있다는 것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급하게 뭘 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들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어떤 모양새가 금리는 떨어지고 있는 아주 작지만 금리는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매물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상반되거든요.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이 이게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빨리 팔아야 되겠다는 사람도 많아진다는 뜻이니까 시장 지독하게 봅시다. 그래야지 시장에서 더 큰 상황을 찾아낼 수도 있겠다. 그 말씀 강조해서 드립니다.